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를 구매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서유럽에 거의 맞먹는 크기에 남극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빙하 밀도를 지닌 이 얼음의 섬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린란드는 이누이트 부족의 아내 교환 관습과 같은 흥미로운 풍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에는 도로가 전혀 없어 사람들은 배나 비행기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국토의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그린란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린란드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때는 초록빛 땅이었다. 온통 얼음과 눈으로 덮인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가 왜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얼음으로 뒤덮인 땅을 그린란드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이름은 노르웨이 탐험가 에릭 레드가 붙였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된 그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는 이 땅을 그린란드, 즉 푸르고 비옥한 땅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중세시대의 일종의 광고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린란드의 실제 모습은 에릭 레드가 붙인 이름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그러나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10세기와 11세기 무렵 그린란드의 기후는 오늘날보다 따뜻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생이 발달할 수 있었고 섬의 일부 지역은 실제로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린란드라는 이름이 완전히 허구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양을 방목할 수 있을 만큼 울창한 초지가 있었고 감자 재배도 흔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그린란드는 초창기와는 크게 달라져 섬 전체의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도널드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사고 싶어 했다. 세계 권력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린란드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특히 미국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직후 미국은 북쪽으로의 영토 확장을 고려했고 그 후보 중 하나가 바로 그린란드였습니다. 이 사례 외에도 미국은 여러 차례 이른바 변방의 땅을 사들이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47년에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린란드를 구매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는 14세기부터 덴마크 왕국의 일부였고 덴마크와 깊은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북극에 위치한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은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을 지정학적 요충지로 만들어왔습니다.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 그린란드에는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사냥 및 어로 기술로 혹독한 북극 환경에 적응해왔습니다. 10세기에는 바이킹들이 그린란드에 정착해 활발한 교역 중심지로 만들었지만 기후 변화와 여러 요인으로 인해 15세기에 바이킹의 지배는 끝나게 됩니다. 바이킹이 떠난 뒤 그린란드는 다시 이누이트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후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한 주권을 다시 확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결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1979년 그린란드는 마침내 자치권을 획득하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그린란드는 내부 사안을 자체 정부가 관리하는 자치국가로서 자원개발 측면에서도 점점 더 매력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 문화가 흔하다. 그린란드에 거주하는 이누이트족의 독특한 문화 전통 가운데 하나로 인류학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것은 바로 아내 교환 관습입니다. 이누이트 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아내 교환은 사회적 조화를 증진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며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누이트 사회는 공동체적 생활 방식을 특징으로 하며 개인과 가족 간의 협력과 상호 의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내 교환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가족이나 시족 간의 동맹을 굳건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확장된 친족 관계의 개념을 뒷받침하며 공동체 안에서 더 넓은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역사적으로 에스키모 사회에서는 단기간의 아내 대여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아내 교환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대여 관습이 확장된 형태이며
그들에게는 다른 일상적인 활동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대여라는 구체적인 관습은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사냥 원정 중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아내를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은 자신을 빌린 사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남성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인 여성을 손님과 나누고자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이를 거절한다면 그 남성은 여인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과 잠자리를 가져도 비난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설맹. 그린란드에서는 지역 특유의 기후로 인해 설맹의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여름철에는 백야 현상으로 인해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며 겨울에도 얼음과 눈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햇볕이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린란드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 특히 야외 활동을 자주 하는 이들에게 설맹을 심각한 문제로 만듭니다. 설맹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그린란드에서의 생활과 노동을 가로막는 큰 장애 요소이기도 합니다. 혹독한 북극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현지 주민과 외지인 모두에게 여전히 큰 도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특수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혹독한 생활 환경. 카나크는 여전히 사냥에 크게 의존하는 그린란드의 마지막 마을 중 하나입니다. 다른 북극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곳 사람들은 몇 달간의 완전한 어둠과 몇 달간의 지속적인 낮을 경험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화물 운송이 1년에 단 2번만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6월에 얼음이 녹을 때이고 또 하나는 9월에 바다 얼음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해빙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매년 사냥철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현지 사냥꾼들은 해마다 상황이 달라져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름철에는 주민들이 인근 강에서 물을 얻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기온이 너무 낮아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바다에서 떠내려온 빙산을 트럭으로 특별한 시설로 옮겨 얼음을 녹입니다. 이렇게 얻은 물은 물 운반선을 통해 카나크의 모든 가정에 공급됩니다. 봄이 되어 바다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점점 더 불확실하고 위험해지며 한때는 단순했던 물을 구하는 일조차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카나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냥 전통을 지켜온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지닌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600여 유준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1950년대에 설립된 이후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그린란드의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많은 주민들은 영구 동토층 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택과 도로, 교량 같은 주요 기반 시설 역시 얼어붙은 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의 생활 조건은 극도로 가혹합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레이스, 그린란드는 극한 레이스 애호가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눈으로 덮인 산맥부터 광활한 얼어붙은 평원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지형 덕분에 이곳은 인내심과 의지를 시험하는 수많은 대회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혹독한 대회는 북극권 레이스입니다. 총거리 최대 60km를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이 스키 대회는 선수들에게 진정한 시험대가 됩니다. 참가자들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온과 혹독한 날씨, 위험한 빙판 지형을 견뎌야 합니다. 또한 경기 기간 내내 스스로 야영하고 식사를 해결해야 하므로 철저한 체력과 정신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북극권 레이스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힘든 마라톤 중 하나로 알려진 칸게를루스와크 마라톤 등 다양한 흥미로운 대회들이 그린란드에서 열립니다. 방문객들은 비교적 짧은 거리의 레이스에 참가해 그 짜릿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회들이 많은 참가자를 끌어들이는 한편 그린란드는 또 하나의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빠르게 녹아내리는 얼음은 섬의 지형을 바꾸고 있으며 전 세계 해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레이스에 도전해볼 용기가 있나요? 아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린란드 상어는 수백 년을 산다. 그린란드 상어는 최대 길이 6.4m까지 자라며 500년 이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상어는 보통 수심 2200m 이하의 깊은 곳과 얼어붙은 바다에 서식합니다. 거대한 크기와 놀라운 수명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상어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매우 적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습니다. 흔히 상어는 끊임없이 헤엄쳐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린란드 상어를 포함한 일부 상어종은 일정 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어는 아가미로 산소가 풍부한 물을 계속 흘려보내기 위해 쉬지 않고 헤엄쳐야 하지만 일부 상어는 정지한 상태에서도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순환계는 이러한 기능에 맞게 특별히 적응되어 있어 매우 느리게 헤엄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산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적응 능력 덕분에 그린란드 상어는 영해 가까운 혹한의 바다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극도로 느린 성장 속도와 믿기 어려운 수명입니다. 이들은 약 150세가 되어야 성적으로 성숙하며 400년, 심지어 5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린란드 상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동물 중 가장 오래 사는 생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가장 수명이 짧은 개체조차 약 270년을 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 248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보다도 더 긴 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조상일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백야 현상. 그린란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자연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백야 현상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북부 지역에서 최대 6개월 동안 해가 지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햇빛이 거의 사라지고 정오 무렵에만 몇 시간의 박명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가 약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겨울철에는 북극권이 태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린란드 북부를 포함한 북극권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어둠에 덮이게 됩니다. 강게룰루스 아크와 그린란드의 다른 북부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10월과 11월에는 태양이 지평선 바로 아래에 머물며 어느 정도의 자연광을 제공하는 박명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12월이 다가오면 어둠은 더욱 짙어져 햇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긴 암흑의 기간은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햇빛 부족으로 인해 계절성 정서 장애, 특히 겨울 우울증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광선 치료가 자주 사용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린란드에는 도로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는 독특한 교통체계로 유명합니다. 면적이 216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섬에는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도로나 철도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린란드에 도로가 없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형의 대부분이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 거주지가 널리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비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혹독한 기후 역시 큰 장애물입니다. 혹한의 겨울과 폭설은 도로 건설과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리적 기후적 한계에 적응하기 위해 그린란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동수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피오르드가 녹으면 배가 가장 일반적인 이동수단이 됩니다. 현지인들은 배를 이용해 어업과 사냥을 하거나 다른 마을을 방문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썰매와 개썰매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어 두꺼운 얼음과 눈 위를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도시와 외딴 마을 사이에는 지역 항공편도 운항됩니다. 다만 항공요금이 비교적 비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를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누이트 설원의 사람들. 그린란드는 얼음이 없는 육지 면적이 스웨덴과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약 5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가운데 약 90%는 이누이트로 그들의 조상은 동시베리아에서 출발해 13세기에 캐나다를 거쳐 그린란드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문화는 혹독한 북극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독특한 사회적 관습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 중심 가치 중 하나는 나눔으로, 이는 생존과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린란드의 혹독한 겨울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과 신뢰를 요구합니다. 음식, 거처, 노동을 나누는 일은 모두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동입니다. 특히 이누이트는 얼음으로 만든 독특한 형태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이나 장기간 이동을 할 때 이누이트 사람들은 눈과 얼음으로 임시 거처를 짓는데 이를 이글루라고 부릅니다. 보통 얼음 블록을 잘라 돔 형태로 쌓아 이글루를 만들며 중앙에는 황희 구멍이 있고 입구가 따로 마련됩니다. 전통적인 이누이트 이글루의 면적은 약 13제곱미터로 한 공간에 최대 4명이 머물 수 있습니다. 침대 역시 얼음으로 만들어지며 그 위에 모피를 덮어 사용합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상어 고기를 먹는다. 그린란드의 음식 문화는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전통을 반영하며 매우 다양합니다.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온 그린란드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독특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들의 일상 식단에는 물가의 고기, 순록, 고래, 신선한 해산물 등 바다와 육지에서 얻은 재료가 주를 이룹니다. 그린란드에서 가장 유명하고 독특한 음식 가운데 하나는 키비약입니다. 이 요리는 바다새를 물가의 가죽 속에 넣어 몇 달 동안 발효시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키비약은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별미입니다. 자연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풍미는 잊기 힘든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사냥과 어업은 그린란드 생활에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신선한 고기와 생선은 일상 식사의 기본을 이룹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그린란드 요리는 수아트로, 순록이나 사양소 고기에 허브와 향신료를 더해 만든 진한 스튜입니다. 수아트는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오랜 시간 천천히 끓이며 특히 그린란드의 추운 기후에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이 나라의 다른 음식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기후변화에 직면한 북극곰. 그린란드의 북극곰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례 없는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극해의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해빙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 얼음은 북극곰이 주된 먹이인 물범을 사냥하는데 필수적인 환경이므로 이 서식지의 상실은 이 위험 있는 동물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혹독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그린란드 남동부의 일부 북극곰 집단은 독특한 행동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바다 얼음에만 의존하지 않고 빙에서 떨어져 나온 민물 얼음 조각 위에서 물범을 사냥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전체 북극곰 개체군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기후 변화가 지속될 경우 북극곰의 개체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식지 상실은 결국 멸종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북극곰과 다른 종들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고 있다. 현재 그린란드는 매우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빙하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그린란드는 약 2,700억 톤의 얼음을 잃고 있으며 이는 충격적이고 심각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얼음 손실은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약 30에서 35%를 차지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기후 변화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빙하의 융해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는 계절은 과거 수십 년에 비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시작 시점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해빙 시즌은 80년대와 90년대에 비해 더 이르게 시작되었고 녹는 속도 또한 훨씬 빨랐습니다. 얼음이 물러나면서 그 아래에 있던 암석과 식생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들은 얼음보다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해 빙하 융해 과정을 더욱 가속시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는 현상은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토지와 얼음에 의존해 살아온 지역 생태계와 원주민 공동체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중력 회복 및 기후 실험과 같은 위성 임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다양성. 이 나라는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혹독한 북극 환경은 동물들이 완벽하게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동물로는 북극곰, 순록, 북극여우, 물범 등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추위와 먹이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북극곰은 두꺼운 털과 지방층으로 천을 유지하며 순록은 넓은 발굽 덕분에 눈 위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포유류뿐만 아니라 그린란드에는 다양한 해조류 조류도 서식합니다. 가파른 절벽과 작은 섬들은 바다새, 가마우지, 풀마루와 같은 새들에게 이상적인 번식지가 됩니다. 주변 바다에는 여러 종의 고래와 물범이 살아가며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수세기 동안 그린란드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식량과 모피를 얻기 위한 사냥은 이누이트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린란드 사람들은 환경보호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점점 더 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면서 동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환경 오염과 자원 남획 역시 많은 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 북동부 그린란드 국립공원은 지구에서 가장 장엄한 자연 경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공원은 1974년에 지정되었고 1988년에 확장되어 현재는 면적이 약 97만 2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약 37만 5천 제곱마일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부분의 나라보다도 넓은 면적입니다. 이곳은 오염되지 않은 다양하고 웅장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거대한 빙하와 장엄한 산맥, 끝없이 펼쳐진 얼음과 눈의 평원까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탐험 경험을 선사합니다. 공원의 약 80%는 영구적인 얼음으로 덮여 있어 극도로 춥고 혹독한 기후를 보입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북부와 남부 해안 지역에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며 이 지역은 흔히 북극 해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북동부 그린란드 국립공원에는 극한의 추위에 적응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원은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이기도 하며 고대 이누이트 문화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고고학자들은 텐트 고리와 각종 도구 등 다양한 유물을 발굴해왔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혹독한 북극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란드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 1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린란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 최신 영상을 계속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